간담회를 잘 마쳤습니다. 간담회를 잘 마쳤고 그간의 R&D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에 대한 보완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예산 심의에 임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제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는 차원에서 현장에 계시는 젊은 연구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방이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R&D 예산에 관련해서 8천억 원 정도 증액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연구과제 같은 것은 근거 없다 해서 좀 깎고, 그러면서도 가방이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연구자들이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더 어제 의결된 그러니까 올려진 연구 R&D 자금보다도 예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회의 내용을 들으셨나요? 아니 지금 회의 중에 연구자분들이 지금 책정된 예산이 적다 뭐 이런 의견은 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해서 그러니까 신진 연구자들의 예산이 올려주긴 했지만은 또 기존 젊은 연구자들 예산이 깎인 것 같아서 모자라다는 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정책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인식을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은 이게 예결위 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여서 저분들이 구체적인 사업 제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 연구자들의 해외나 사기업 이탈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책 혹시 얼마나 해오셨는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삭감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좀 몇 퍼센트 정도나 복원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방금 앞서 두 가지 이슈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젊은 인재들 해외로 유출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예.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인건비 문제,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연구자로서 커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으로 이제 인건비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대학원 장학금, 학부뿐만 아니고 학부는 지금 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연구자로서 이렇게 나갈 때 젊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연구 토픽에 대한 또는 액수나 이런 거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이제 해외로 이렇게 좀 유출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질문하세요. 네네. 야당에서는 글로벌이 들어가는 사업을 제가 이제 깎아주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글로벌 사업 예산을 지금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 예결위 예산 참 논의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예결위에 맡겨두고 오늘은 젊은 연구자들과 나눈 대화에 질의응답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은 예상되는 조금 추가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관련해가지고 월요일 소소위까지는 여당이랑 정부는 4,800억 증액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적다. 여전히 조금 해외 유출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완의 여지가 있는 건지. 야당과 여당은 늘 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많다고 하면 그쪽은 적다고 하고 그쪽이 많다고 하면 또 저희가 적다고 하고 이런 거니까 그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균형을 맞추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죠. 또 다른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가 뭐였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모두 발언 중에서는 기숙사업의 문제, 기숙사업의 예산을 깎아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이슈도 좀 있었을까요? 예, 말씀. 인건비 문제 있었고요. 그 평가 시스템 좀 개선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라면 이게 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있고 과제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과제는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어떤 과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평가 시스템이 잘못되면은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을 할 때 R&D 예산을 낮추기로 16.6% 낮추기로 했는데 그 기조는 유지를 하는 건가요? 16.6%라는 숫자는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R&D 예산을 삭감한다는 예. 기조는 그대로 예. 가는 건가요? 그 출연료 예산 삭감해서 그 비율이 16.6%로 지금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는 R&D 예산의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났던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여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고, 그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저희의 이번 예산에 임하는 편성한 그 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부 예산안이 재구조화라고 하셨는데 그 재구조화에 대한 정부의 평가. 재구조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